자, 오늘은 누워서 하는 리뷰 막 리뷰입니다. 제 영화 리뷰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니 자막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제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기 추천합니다. 재난 영화가 그렇듯 초반에는 각자의 사연들을 보여주느라 지루합니다. 그리고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 가족과 애틋한 분위기도 있고 고집불통 새아빠 때문에 도망 안 가는 가족도 있고 왠지 빨리 죽을 것 같은 아빠 옆에 싸가지 없는 새엄마도 있고 꼭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임신한 여성이 나옵니다. 거기다 막달이요. 여튼 여러 군상들을 보여줍니다. 허리케인이 더럽게 세진다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에서 돌아가신 엄마와의 추억에 잠겨 도망 안 가고 뻐기는 여주인공인 듯한 여성도 있고요. 영화는 이제 허리케인만으로는 질린다며 황소상어라는 개체까지 넣어버립니다. 허리케인 질려? 그럼 상어도 넣어줄게라며 말이죠. 염소와 담소에서 모두 강하고 보통 상어보다 물어뜯는 힘이 12배 강하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처먹는 건 덤이죠. 물론 이것도 방송국 PD의 뻥튀기라는 걸 알게 되지만 말이죠. 야, 이 방송국 놈들아. 그래도 영화 시작 20분 만에 슬슬 공포가 실체가 되는데요. 막 도시가 물에 잠기고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이제 등장인물 한 명 한 명한테 엄청난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방송을 때렸는데 방송 따위 개나 들으라지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물개가 되고 마는데요. 자, 허리케인 때문에 초토화된 도시에 옛다 스릴러나 한 입 먹어라 하며 15분 만에 상어를 투입합니다. 초반에 넣어줘서 지루하면 덜한데 이제 남은 50분을 어떻게 버틸까 걱정이 되는데 영화는 상어가 나오고 허리케인이 메인이 하는지 상어를 위주로 스릴러를 전개합니다. 아, 제목이 쓰레쉬 상어의 습격이죠. 심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고고한 장면이 조금 있고요. 사람 팔의 절단면을 자세하게 만들어놨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영화에서 임신한 여성들은 언제까지 나올 건지 몰입감을 위해서 넣는 건 알겠지만 재난 영화마다 임산부와 아이가 고통당하는 걸 주기적으로 보네요. 뱃속의 아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위험한 곳에서 빨리빨리 대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25분 만에 영화가 갖고 있던 폐를 다 까버려서 어떻게 버틸지 심장이 바운스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여주인공인 듯한 여자가 임신한 여자를 구하는 여정이 무려 8분 동안 지속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전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어 영화를 보는 게 아닌데 말이죠. 거기다 황소상어로 지루해? 백상아리도 집어넣습니다. 살이 겁나 쪘어. 바다 뷔페에서 이것저것 많이도 처먹었네요. 혹시 이 상어도 임신 막달? 이제 영화가 깔 패는 모두 깠습니다. 영화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기믹들을 가지고 주인공이 슬기롭게 탈출해야 하는 이스케이프만이 남았죠. 임신한 여성이 말합니다. 계획이 있냐고. 여주인공이 말합니다. 뭔 계획이요? 임신한 여성이 말합니다. 난 뉴욕 출신이라고. 홍수나 허리케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자,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무지함을 뼈저리게 겪는 계획이죠. 자, 이제 고집불통 새아빠로 가볼까요? 가볼 것도 없습니다. 상어에게 한 팔을 상납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 아이들이 집에서 탈출하는 여정을 보여주겠죠. 역시 다큐멘터리일 거고요. 재난 영화에서 나오는 임신한 여성들은 모성애를 자극하고 남편이 대신 희생하면서 끝인데 이 영화의 임산부는 다릅니다. 온갖 진상을 부리거든요. 여주인공을 자신의 아기 도우미로 착각하는지 낳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상어 영화보다 졸지에 출산 대리 체험을 하게 생겼어요. 우리 집에서 네 아기는 절대 안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엔 여주인공이 보트를 찾습니다. 자, 이제 장면은 바뀌고 새아빠가 죽은 걸 알고 뒷담화를 하던 아이들에게 갑자기 등장한 새아빠. 아이들 놀라 자빠집니다. 그 고집불통 아빠는 아이를 3명 입양했는데 도저히 제정신으로 입양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 위탁 양육수당으로 거하게 처먹고 있었네요. 이제 남겨진 아이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상어를 피해 도움을 요청하라 명령하는데요. 아이들은 자신들은 빵 주고 지들은 스테이크 썰어 먹었다고 반란을 펼칩니다. 새아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는 한국 영화와는 달리 아이들이 새아빠를 상어밥으로 줘버립니다. 졸지에 상어가 스테이크를 먹겠네요. 여주인공은 보트를 찾겠다고 헤엄을 치는데 상어들이 와꾸가 딱 여주인공이네 하고 여주인공 가랑이 아래로 지나가는 아쿠아리움에서 볼 법한 묘기를 보여줍니다. 역시 조연은 집에서 똥 싸다가도 죽는데 주인공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져도 살아남는 법이죠. 이때까지 언급은 안 했지만 여주인공 같은 소녀에겐 삼촌이 하나 있는데 삼촌을 상어에 대한 설명만 주구장창하고 보트 타고 다니면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구하러 놓는데 말이죠. 삼촌이 또 상어 맨손으로 다 때려발기게 생겼는데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구조를 합니다. 이제 저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바람캐 임산부가 나오는데 애가 나올 것 같다고 자신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뭐 상황에 맞지도 않는 이상한 여자 팝송이 흘러나옵니다. 감독 딴에는 위트 있다고 넣은 건지 아니면 자신의 여자친구 노래 홍보를 위해 넣었는지 그냥 당황스럽고 암담하기만 하네요. 물속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서 나온 피 때문에 상어가 몰려들자 몽둥이 하나로 상어를 물리치는 여전사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빵 터진 장면입니다. 자, 새아빠를 죽이는 새아이들. 새아빠의 아지트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는데 영화의 느린 템포와 맞지도 않는 현란한 편집 시력을 뜬금없이 보여주더니 영화는 그새 자신의 영화가 추구하는 추구미마저 잃어버리고 좌초를 합니다. 영화 전반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는 편집을 보면 초반 편집자가 상어에 물려 죽고 다음 편집자가 편집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은 다이너마이트로 고작 한 마리의 상어를 죽이고는 지들 얼굴에 피를 덕지덕지 묻힌 뒤 기뻐서 신나합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자신들만의 삶을 개척하죠. 자, 이제 개썸 영화에서 무술 잘하던 삼촌이 이제 나이가 자셨는지 보트 위에서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는데요. 이때까지 나오던 쫄쫄이 상어가 아닌 중간에 살찐 백상아리가 나오며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들 행복한 모습으로 영화는 끝나는데 영화는 그렇다고 졸작은 그냥저냥 볼만한 영화였습니다. 딱 넷플릭스에 떠서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며 스킵하고 다른 영화를 찾는 이 대서사시의 첫 영화 같은 영화지요.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첫사랑 같은 영화라고 할까요? 이 영화는 제가 말한 게 다인 스토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킬링 타임용은 되거든요. 자,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